바쁘신 시간인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동양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 이런 주제로 국내 3월부터 오늘이 23번째 인문학 강의입니다. 진도 출신 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스님을 모시고 그동안 쭉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김예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외경도 출신 어르신들이 오늘도 목포에서 오시고 광주에서 오시고 또 가족도 오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해줬는데 김예장 선생님께서 1966년도 그때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지금 6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60년이 된 해인데 조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단님께서 오시기로 올해부터 전부터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국회 감사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우리 과장님하고 장학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 행정에 많은 도움을 하는 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자 선생님 인사 드리시죠.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김예자 선생님의 이 책이 나오기까지 우리 조충기 교육자님께서 지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오늘이 자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또 진도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를 평생을 하시고 명예교수로 계시는 나경수 교수님 오늘 자리했습니다. 집이 해남이신데 진도가 좋아서 중림 본교를 매일 해가지고 한국 시와 시의 그림, 시와 박물관을 3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문학교에서 교두로 불리시는 우리 이기혁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님을 특별히 조도 출신이신 우리 박정석 선생님은 목포대학교 강사를 하시고 현재는 영암여고에서 국어를 담당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박정석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60년 지난 오늘 책을 공연을 했는데요. 앞으로 60년 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냐. 내정도를 우리가 가꾸고 지키고 키우고 살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주는데요. 저도 김예자 선생님 사진으로 봤던 처음 봅니다. 근데 너무 예쁘시고 나이를 거꾸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회로 확대해서 이렇게 몇 번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했는데 다 드릴 수 없어서 오늘 나나들이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내가 이 육수는 안 되겠다,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보는 걸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진짜 좋은 자리 같습니다. 저도 며칠 동안 서울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일기를 보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예선아, 너도 날 보고 싶지 않니?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오늘 이 토크 인문학은 우리 박종석 선생님께서
주제를 하면서 진행을 이제 하고 이 녹화를 해서 다음에 그거 풀어서 소중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도 문화원 서영숙 국장님 계시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중요한 부분을 몇 구절 방송을 하고 시작을 하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4시 40분경에 끝나고 나서 시네마 영화관에 가서 세방의 빛이라는 영화를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은 시네마 영화관으로 옮겨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그 맛있는 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서 떡을 하나씩 드시고, 이 자료는 우리 나경수 교수님께서 발췌한 서평, 그 다음에 우리 이지혁 교수님께서 잠을 못 주무시면서 날새기에서 써놓으신 서평이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충기 교육자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기자가 들어가신 것인데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교육장님이자 보내주신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서영수 국장님께서 몇 구절 가슴을 울렁거리는 그런 낭송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엄청 가슴이 그냥 떨리네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당신한테 지적받아서 책 읽으라는 것처럼 제가 조금 어린이들 앞에서 하려니까 떨리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몇 개 발췌했습니다. 1966년 10월 16일 일요일 흔히 나는 13살 애딴선 아이 조개랑 소라랑 예쁜 꿈을 꾸고 파도 소리 들으며 해가 질 때에 마음은 철없이 육지에 가겠다. 나는 13살 애딴선 바다에 노을 곱게 물들면 고기잡이 가신 아빠 어서 돌아오라 자꾸만 기다려줍니다. 1967년 6월 9일 금요일 흔히 열흘 동안 일기를 쓰지 못했다. 그동안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일기를 지금 꿈에도 그리던 우리 집에서 쓰고 있다. 나는 목포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집과 어머니가 그리워서 훌쩍 울기 시작했다. 금방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모더러 집에 가겠다고 졸랐다. 그때마다 이모는 속이 상한다고 하셨다. 조르고 졸라서 나는 속상해하는 이모 집을 따라 우리 구영이가 사는 선산동으로 갔다. 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작은 어머니 댁으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우리 동네 배가 김을 싣고 왔다고 한다. 나는 보고 싶도록 기쁘고 고마웠다. 그러나 목포의 친척들은 나를 보고 후회할 거라고 하면서 그 힘측한 섬에는 못하러 가려는 하고 마구 말리고 야단들이었다. 말려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애들어 가보라느니 한심스러운 일이라니 심지어는 어쩌다고까지 한다. 하지만 나는 바보도 마키마리도 아니 바보라도 좋고 내 꿈이라도 좋다. 뭐니 해도 가난한 섬 예배인도가 좋은 걱정이야. 내 발길 안 가는 데가 없고 내 갈길 안 가는 데가 없는 산과 밤과 새벽으로 물을 깃던 샘과 미역과 김을 따던 다리와 고구마와 호리를 가꾸던 밭이 있는 내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 바보란 말인가. 보고 싶은 부모와 오빠와 동생이 있는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 맹꽁이기 때문이라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배에 뛰어올랐다. 물미도 나지 않았다. 망망한 저 바다,
속이 다 확 트이는 것 같았다. 예병도가 가까워졌다. 나는 한 10년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 1968년 2월 7일 수요일 후임. 아무리 참고 견디려고 했어도 어머니와 고향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구나. 예순아, 그리운 내 동생 예순아. 나는 혼자 남몰래 울다가 이 일기를 쓴다. 예순아, 너도 내가 무척 보고 싶었지? 나는 외롭게 큰 도시의 좋은 집에서 편안히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쌀밥과 고기 반찬에 배불리 먹고 있으면서도 왜 자꾸 눈물이 날까? 이 집이 옥막당에서도 이 은혜를 몰라서도 아니다. 아마 내가 어느 책에서 읽은 향수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병인 겁니다. 자꾸 집이 그리워지는 마음, 얼마쯤 지나면 잊어버리게 될까? 그렇지만 예수나, 만일 내가 집을 잊어버리라고 생각을 떠나게 되어도 큰일이지? 그치? 여기까지입니다. 박홍석 선생님께서 예, 박종설입니다. 오늘 여기 행사 제가 볼 때는 그냥 객석에 앉아가지고 얘기만 이렇게 듣고 가는 걸로 그렇게 봤었는데 지나가는 후보담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이걸 이렇게 평론을 해주신 이재혁 교수님과 나경수 교수님 말씀을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병도를 들어간 지는 64년 전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아마 그때 거의 어린 아이들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기집이 나온 지는 58년 됐지만은 제가 들어간 지는 64년이 됐고, 또 저는 이제 제대복직해 가지고 임해면에 있는 용dum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진도에 살기는 한 7년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제 진도 사람 다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쑥 살아오면서 항상 진도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88세입니다. 금년도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90이 다 됐는데, 하여튼 외병도에서 제가 생활했던 애환 겪어왔던 일들,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제가 이제 광주로 옮겨서 교직 생활을 이어가면서 또 제 삶의 여정에서 두고두고 그때 외병도에서 제가 느끼고 제 몸으로 체화됐던 그런 내용들이 제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외병도처럼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로 쑥 옮겨가면서도 지리 공부도 못하고 또 소외받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장애가 심한 아이들을 위해서 특수학교에 단연간 근무했었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복지재단, 전남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협회도 창립해가지고 지금까지 35년째 여러분들이 회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문화원 국장님이 이 일기 몇 구절을 이제 읽는 과정에서 본인도 눈물이 났을 테지만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그때 내가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한때는 거기서 6년간이나 살았던 것을 후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 젊은 시절 너무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버렸지 않냐 하는 걸 후회도 했었는데,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쪽에 살던 것이 내 삶에 크게 보탬이 됐다, 그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항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까지도 그쪽에서의 생활이 바탕이 돼서 이 건강 유지하고 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선배나 후배들 거의 모두 같지만은 아직도 저는 건강하고, 또 금전에 이제 운전면허증도 3년간 또 갱신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런 대로 외병도에서 열심히 산 결과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외병도에서 나온 뒤로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느꼈던 것 때문에 제 30대, 40대는 우선 건강해야 되겠다. 또 내 소신껏 어디 가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강한 그런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30대, 40대는 태권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50대 말부터 60대까지는 국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궁 대회도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70대는 또 뒤늦게 만 70세 골프를 시작해서 지난 2월까지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는 이제 파크 골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특히 제자들 얼굴들 보면서 참 반갑고 대견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가르쳤던 아끼던 제자들이 상당히 여러 명이 또 이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런 애서감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건강은 우선 육체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지 않냐. 나이를 먹어가니까 차츰 기억력도 낮아지고, 그래서 80세 들면서부터는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야 되겠다, 기억력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 암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낭송대회도 부지런히, 낯살을 먹어가지고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은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시를 한 100수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몇 수를 낭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제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런 측면에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이렇게 이제 두서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자인 예자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테지만은 거기에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당시에 교육평론이라는 잡지에 바닷가 일기라는 글을 투고를 했었어요. 그 글을 보고 전국에서 팬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바다를 동경하는 문학소녀들, 이리오고라든가 숙명여대라든가 그런, 또 현직에 있는 여교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외롭게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언니나 오빠, 누나를 모두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팬 친구들하고 자매결혼을 모두 맺어줬어요. 그래서 예자 같은 경우는 아마 언니, 오빠가 2명, 3명이나 될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맺어줘가지고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를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는 학생이 말할 때 43명이었어요. 우리 준독관내 진도초등학교를 빼고는 면단위, 고성, 어디 쭉 보니까 30-40명이 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우리 진도관내. 그런데 한 분교에서 43명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가 혼자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들은 책을 못 읽는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책을 읽게 해야 되겠다. 책을 읽는 동기를, 우선 책을, 동화책 같은 걸 보면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겠다. 또 아이들이 언니, 누나를 만들어서 편지를 쓰게 하면은 기어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글을 더 익힐 것 같다. 그래서 편지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 써오는 편지, 말도 안 되는 절자법도 틀리고 하는
그런 편지들을 저녁내 읽어서 고쳐주고 다음날 다시 쓰게 하고 그 다음 편지지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나올 때 이제 우체국에 가서 보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언니 누나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하니까 글도 잘 써지고 그래서 그 글들을 이제 모두 신문에 투고도 많이 시키고 거의 동기부여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이 진도 출신 여기 문화원장이신 김정호 기자가 아이들 작품도 이제 조선일보에 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집이 발간하게 된 계기도 그 김정호 기자의 조선일보 투고 등등으로 해서 출판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 일기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분 덕분에 우리 이제 저자인 김혜자는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되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외병도에서 그 가난하게 살던 그때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겨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외병도 생활하면서 요즘은 우리 원장님 전화로 얘기 들어보니까 당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다는데 그때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목포에서 아침에 배를 타면은 돌고 돌아서 상도까지 가면은 저녁이 되고 상도에서 며칠씩 있다가 돛담배 나오면은 가고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약속한 날짜가 어그러지면은 제가 여미까지 가서 그 봉화대에 불을 폈습니다. 그런 거 실감이 난가요? 봉화대에 불을 폈어요. 그러면 저 건너 외병도에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오신 모양이구나 하고 배 타고 나오고 역풍이 불면은 순풍이 불면은 한 서너 시간에 외병도까지 여미에서 갔는데 역풍이 불면은 가다 제가 노를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건강 원천이 됐는가 몰라요. 여기 이제 춘식이가 와 있는데 춘식이 아버지가 군대에서 동상을 걸려가지고 제대를 했어요. 제대해가지고 발병이 돼가지고 양하지를 전부 절단해 버렸습니다. 마을에 봄철부터 겨울철까지는 남자들이 없는데 춘식이 아버지만 계셨어요. 그럼 저분은 앉아 있으니까 키만 잡고 노는 제가 다 저었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올라가다가 역풍이 돼버리면은 마을이 저건네 보이는데도 외병도가 보이는데도 다시 여미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인가 제가 도장학사를 하면서 여기 장학지도를 오니까 그때 교육장이 진도 출신 조기신 교육장이었는데 그분이 어야 자네 다른 학교 장학지도 할 필요가 있는가? 자네가 근무했던 외병도 한번 가보소. 그래서 장학선을 내줘요. 그리고 이제 서포에서 장학선 타고 가니까 한 40-50분밖에 안 걸리는 그곳을 그렇게 어렵게 다녔습니다. 그런 얘기 등등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서 그만하고 핑계 대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예. 제가 할까요? 네. 그 사회를 보시려면 철저하게 잘 보셔야죠. 이거 살았어요? 눌러요? 됐어요. 됐어요? 잘 나가요? 더 가까이 대십시오. 아니, 예. 김예자입니다. 잘 못 보신 분은 잘 보시고 오늘 제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무언가 모르게 그래도 그 옛날 짝가는 가인애가 그 애병도에서 그 일기를 썼다는데 그것이 온다 한데 그 얘기가 온다 한데 한번 이제 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를 이제 생긴 이대로 괜찮아요? 다 들리지 않나요? 목소리가 크거든요. 제가 흥분하면 더 커져요. 막 따발총 쏘듯이 막 나가버려요. 막 이거 이거 규칙도 없고 저는 막 그러니까 가만히서 들으십시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다 생각하시니까
그냥 이제 저를 보는 거 이 모양 이 꼴로 이 모습으로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들 하시고 제가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 뵈는 이런 영광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진짜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 시간 우리가 2시간 1시간 내서 여기 온다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제도 저도 초상집 뒤로 할 수 없이 또 갔다 왔어요. 얼마나 뻗친 거 지역에 잠도 안 와서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왔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는 진짜 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제가 무슨 강의를 한다든가 무슨 뭐 강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저 우리 진도라는 어떤 이 고향 이 테두리 안에서 친정집은 가면 가장 편하잖아요. 늦잠을 자든 밥을 먹든 굴러다니든 누가 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뭐 흉어물은 여기에서 뭐 드러날 것도 없고 진짜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기쁘긴 한데 처음에 강의 이야기 같은 거 들었을 때는 아주 깜짝 놀래버렸어요. 내가 무슨 째비가 돼야 강의를 하고 뭐 일기를 하루치를 갖고 강의를 하냐 아니면 전체를 갖고 강의를 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애병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면 그때 당시 질문하시면 저가 대답해 줄 수는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하면 몰라도 내가 무슨 이렇게 강사로 나선다는 것은 원장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시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겁나게 많이 이익이 되고 재미있고도 참 감동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얘기로 이제 이렇게 나누고 듣게 되니까 저한테 감사하신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누가 욕을 하든 비시든 말든 이렇게 제가 좋으면 웃고 제가 슬프면 울고 아까도 제가 다 겪은 이 일이 꼭 슬퍼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해 주시니까 괜히 감정이 묘해갖고 눈물이 날라다가 그냥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이거를 이번에 일단은 제가 강의를 않고 아무것도 감당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책을 그래도 한번 58년이나 돼버렸으니까 그때 한번 딱 읽었거든요. 그때 딱 한번 읽었고 그리고 또 이제 94년도 이걸 한번 또 읽었어요. 이 책을. 근데 그 200원짜리 이렇게 원장님이 이렇게 크게 하기 전에 잠깐한 거 그랬는데 그때는 왜 읽었냐면은 서울에서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동화 작가가 계셨어요. 그래갖고 진도군 홍보실까지 찾아가서 저를 찾았대요. 저를 찾으니까 진도 공보실이 어디고 모르니까 저도 면사무소로 연락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이모네 이제 이렇게 우리 형부가 제 연락처를 줬대요. 그래갖고 서울로 연락이 이제 와갖고 제가 이제 우리 엄마가 서울 작은오빠 집에 계셔서 우리 애기들 2명인데 이제 데리고 거기를 갔더니 즉시 만나자 해갖고 그 동화작가 선생님이 지식문화사라는 곳을 경복궁 옆에가 조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책을 다시 재판해주라. 재판해주라.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딱 그 책을 읽었는지 미리 그 교장 선생님 갖다 줬어. 보고는 여기에 대화체를 많이 표준어로 써놨는데 그거를 애병도 방언으로 애병도 말로 다 바꿔주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참 유식하신데 여기에는 우리가 유식하고 좋은 거는 일기 안 쓰잖아요.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라든가 특별한 걸 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뭐 학교 간다고 이빨을 짝으로 두드려 본다 했는 거 어쨌는 거 막 이런 거랑 나오니까 막 부끄럽고 또 막 이렇게 막 우리 형제한테 떼쓰고 뒤로 공부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우리 그 애병도 사정을 이렇게 그 애기라 또 더구나 일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써야 되니까 적나라하게 써놓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약어진 거죠. 이제 나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5, 60년대 서남해안 아이들의 그 우리나라 서남해안 아이들의 생활상이 전무하다. 그거를 테마로 이거를 내가 책을 제판하겠다. 그분이 그러면서 사투로 써주라고 사투로 다 써줬는데 대화체만 사투로 쓰니까 이걸 읽은 게 아니에요. 대화체만 막 무조건 자 이렇게 막 해서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뒤로 연락 오기를 그때가 94년인데 97년도에 IMF가 터지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이 책을 출간하려는 그때 이 사장님이 이게 출판사가 조그만하니까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은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 영어로 된 책을 넣고 출판할 그 시기에 했다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서 이제 두 번째 읽었다 해도 그거 대하체만 고쳤으니까 두 번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원장님이 이제 이걸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 내용을 58년 전에 한번 읽은 것 같고 혹시라도 질문 나오면 이것이 어버리가 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보려고 이제 이걸 펼치는데요. 읽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말은 다큐식으로 읽기가 싫어요. 저만 이렇게 짠하고 힘든 게 아니라 막 손이 이거 보면 손에서 피났네 뭐 탔네 하면 내가 지금 막 직접 막 그런 것 같고 다시 막 그 힘든 것들이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래갖고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포기하시고 조금 이렇게 보다가 그냥 또 다른 거 하고 돌아다니고 읽기가 싫어갖고 막 진짜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러고 무슨 내가 착하고 내가 인정이 많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전체가 다 짠하고 애잔하고 또 뭐 막 눈물 날라고 작년 11월 18일 날 우리 애들 아빠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을 정서 또 이제 나이들이 우리가 여러 이 나이들이 섞여졌지만 제 나이 또래 이런 것에서 감성이 못해서 그러는지 괜히 눈물도 이렇게 날라하고 보기도 싫고 막 이래 이거 한번 읽느라고 징한 꼴을 봤네요 진짜로. 그리고 그때 이게 뭐 그게 잘못됐단 게 아니라 어쩐지 그렇게 좀 다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런 게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지나니까 그게 또 이제 또 그런 것이 없고 또 이제 저에게 그 힘들게 살았던 것들이 무엇이 저에게 남느냐면은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뭐 별일이 다 있어도 이만치도 감사하다. 이만치도 버틸만하다. 이만치면 괜찮하다. 이렇게 제 마음 생각을 항상 해요. 누구한테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이만치만 돼도 괜찮아지. 이만치면 그렇게 우리가 오해만 쳐다보고 살면은 여러모로 학벌에서부터 의식주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저는 이만치만 감사하다 그러면 저 밑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고 겁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제가 또 놀란 거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저 머리에는 아무것도 이번에는 안 넣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도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만약에 뭘 애울라 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애워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그럼 내가 무엇을 적어갖고 이 사건을 무엇을 애웠다. 그러면 제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가면은 다음에 아이고 아까워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원고로 써와서 여기서 읽는 거 저는 아주 그건 제일로 싫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인위적인 것은 정말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하나 갖고 온 것은 이제 먼저 나경수 교수님 제 그 책 서평 책에 대해 쓴 서평을 읽었고 이제 원장님이 보내주셔서 그 다음에 이지엽 교수님 제 책에 대한 서평을 제가 읽었어요. 그걸 읽는데 그것도 핸드폰에 뭐 패스인지 그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애기들 같으면 쭉쭉쭉 보는데 글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한참 오래 걸립니다. 그래갖고 그걸 다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 이 일기에 대해서 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난 자랑 정도로 생각이 들고 우리 애병도 사람들이라든가 다 겪은 일이라 누구에게 그것은 이렇게 뭐 아이 가난 자랑도 아니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애들 아빠도 한 번도 못 읽어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안 나타내고 조금 뭔가 모르게 좀 부끄럽다 하기는 좀 그렇고 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경수 교수님과 이지엽 교수님의 서평을 읽어보고는 깜짝 놀래버렸어요. 깜짝 놀래고 아니 어떻게 보지도 않은 그 애기 이야기를 저의 100배 1000배로 더 적나라하게 아주 이쁘게 좋게 아주 장점식으로 이렇게 물론 그 다 문학을 하신 분들이라 뭐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너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막 가슴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막 조금 이 진도 오는 것에 대해서 더 설레는 마음도 들고 나 이제 내 책 뭐 그 속옷 속에다 쳐넣을 필요 없겠다. 그러고 그 속옷 속에 넣은 것도 딸이 가져가 버렸고 그놈을 막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 책도 없었어요. 우리 애순이가 줘갖고 한 것을. 그랬는데 이제 우리 딸이 이것을 다시 어디 가서 이제 뭐 제보인지 뜨는지 14, 15, 16, 17인가 몇 장이 없더래요. 그 한 것이. 근데 저는 없는지도 모르고 그때 58년 전에 읽고 안 읽었으니까 속옷 속에다 넣어놓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두 교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뭐 그렇게까지 꿀 필요가 없겠다. 아니 진짜 제가 착해서 이렇게 막 그것을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주 당당해졌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 우리가 좋게 본 사람은 어떤 행사를 해 어떤 행동을 해도 이뻐요. 근데 미운 사람은 어떤 행사를 해 어떤 행동을 해도 꼴미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그 얘기를 이쁘게 이렇게 아니 미화시켜 진짜 써주실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 당당해졌어요. 저도 많이 저에 대해서 무슨 죽은 나무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주는 뭐 이런 심성이 좋다던가 앞에 저도 이상 많이 들었긴 하지만 너무 이 두 분 교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정도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늑도 점도 안 하시고 항상 제 옆에 이렇게 계시니까 이제 수영도 하십시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수영은 늙어서 안 된다. 다른 걸 한다. 걷기도 하고 다 한다. 선생님이 그러시고 우리 선생님이 이 일기를 지도해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제 일기를 썼을 것이고 이제 또 제가 애병도를 이제 이거 시간 안 부족합니까? 애병도를 방학 때 가는데 이제 그 옥소인가 무엇인가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섬이 어짠 데는 가차이 오고 어짠 데는 멀리 가고 그래서 좋다고 밖에서 바람 쐬고 보고 있었는데 저 옆에서 처녀들 둘이가 이야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 저 있냐 그 김여자라고 있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저희 그 얘기 그 책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더라야. 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내가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죠. 절없이 그 다른 쪽으로 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방으로. 그래서 아하 사람들이 쭉쭉쭉 뻗어나가지 않으면 저런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근데 이제 또 그 200만 대사님인지 그분도 저에게 그분인가 그 뒤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까? 책이 다시 나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책은 안 나왔습니다. 그 뒤로 책은 안 나왔고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여자야 에세이 뭐 수필이라도 써라 하고 또 지도해 주셨으면 제가 삶을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썼을랑 모르는데 그런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창작 문예학과에 장학생으로 추천받았어도 뒷바라지 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못 갔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같이 그렇게 지도해 주신 분들이 없어서 그 뒤로는 이렇게 이제 다시 또 그런 것들은 안 했지만 뭐 짤짤한 것들 그런 것이 담요도 타고 그랬죠. 그런 것들 했죠. 어디 가서 뭐 할 때 선생님 담요도 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원장님이야 모든 분들이 그 이제 진도 뭐 주로 조동면 그 관내 그 섬 둘레길을
기획하다 보시니까 애병도에서는 이제 그 애기가 여자가 일기 썼다더라 해서 제가 이 지금 섬 둘레길 사업에 어떠한 그 소품, 김여자는 소품 내지는 좋게 말하면 홍보의 일환을 이제 이렇게 조금 담당하는 그런 식이지. 지금 오늘은 제 날이 저를 이제 이렇게 해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보석 같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지금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될 것이고 또 감사하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것이고, 그래서 할 말은 계속 하라면 밤새도록 하겠지만요, 두 훌륭하신 분들도 저 칭찬 조금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으려고 끝이겠습니다. 이따가 그 두 분 교수님 말씀 끝나시면요, 여기 일기에 보면은 그 입기에 대한 그 각오파해가지고 그 어린 그 소년 소녀들이 그 무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67년에 쓴 일기 한 대목에 내 갈기 안 간 데가 없는 섬, 아마 이것은 그 당시 그렇게 제가 이런 걸 가봤는데 정말 조그만 섬인데, 그러면은 13살 된 소녀가 그 섬 곳곳을 다 뒤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왜냐면 그 당시 부엌에서 그 땔감은 유일하게 나무였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산 비탈을 해집고 다니면서 했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따 저 끝 마무리 부분에 간단하게 한번 주시고, 혹시 객석에서 그 이따 말씀 그 중간에 그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그 직접 질문 한번 주시고요. 그 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전남대학교에 있다가 퇴직한 나경수입니다.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김민재 선생님은 본인을 미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김민재 선생님 이 책에 비해서 제 글은 너무 그냥 떨어지는 그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책장 넘어가는 게 그렇게 아쉬워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그렇게 책을 읽는 적은 많지 않았는데,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여기 제 또래 분들 다 아시는 영화겠습니다만, 저 하늘의 두 슬픔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그 대구의 이윤복 학생이라고 하는 그 4학년 때 썼던 일기, 그것도 우리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충희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학생을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책 일기를, 초등학교 4학년 일기를 출판하고 그걸 영화로 해가지고 그 전국을 눈물바다로 빠뜨린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김희정 선생님의 일기를 보고 나니까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찾아봤더니 마침 유튜브에 그 영화가 올라 있어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유산하고 싶을 정도로 이 고난이 유사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강인한 의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뭐 했더라 생각해보니까 기억도 안 나지만 이렇게 철들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몹시 부끄럽고, 또 이제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마는 우리 조충희 선생님처럼 이색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이끌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책장을 딱 마지막 넘기면서 그 책에 떠오르는 그 단어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신화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화적인 어떤 느낌, 이 정말로 한 인간의 일생을 하나의 신화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신화보다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고요. 근데 이 김희정 선생님의 일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게 한편의 위대한 신화구나 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마지막 한마디가 탁 떠오르는데 이게 영웅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희정 선생님이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 말씀. 대개 사람들이 문화의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식주보다 더 기본이 뭐냐면 불과 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문화의 영웅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22년 동안 홍수를 잠재우고 사람들이 먹을 물 갖게끔 했던 요수무할 때 우왕을 우리는 물의 영웅신 이렇게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이제 불을 인간에 갖다 프로메테우스를 또 문화 영웅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가장 기본이죠. 근데 외병도라고 하는 것은 눈만 뜨면 그 어마어마한 물이 바다가 있는데 사실은 먹을 물이 없던 거죠. 옛날 임금들이 최고 덕목을 치산치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치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불이 가지고 속성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열, 따뜻하게 또 익혀놓을 수 있고, 또 광, 빛이 있어서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본래 자연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문화의 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인간이 사용하게끔 해준 이 역사적인 또는 신화적인 문화 영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치 이 책 속에서 그 문화의 영웅으로서의 김혜자라고 하는 인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실제 이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풍요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건 삶 자체를 결정짓는 생존 조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섬에 있으면서 눈만 뜨면 문 앞에 물이 그보다 더 풍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고생했다. 이 일기 속에서 수없이 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구나 저도 거의 같은 세대입니다만은 67년, 68년 이태 동안 무한 감옥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패라고 하는 게 엄청났습니다. 마침 딱 그 시점이더라고요. 김여학생이 일기에 썼던 것입니다. 물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저도 어려운 생각해 보면 물류로 다닌다고 그 나이에 고생했던 이웃 마을 가서 쪽박에다가 물류로 오고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데, 그러기도 하고, 또 산이 흘렀다 보니까 그 매송, 그야말로 칼로 이제 예를 듯한 이제 칼바람 처음에 심하잖아요. 근데 불이라도 부들에 따뜻하게 너무 좋은데, 그 나무라고 해서 그것도 변배치 못해서 등글나무랄지 가피나무랄지 이렇게 이 13살짜리가 14살짜리가 겪기에는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내 던져진다고 얘기하는데요. 내 던져지는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고관대작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열대지방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 툰드라 지역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 태어남 자체를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맨 앞에 있던 잃어버린 연필이라고 하는 그 시, 또 고무신 한 짝이 바위에 굴러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고무신을 대상으로 썼던 편지 같은 수필인데, 그런 글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 소위 자연 자체도, 사물 자체도 그대로 아니고 인격화시켜서, 이 인격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일종의 조충희 선생님 영향도 많이 받겠습니다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고, 왜 하늘이 파라냐면 프리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님자, 인칭 정비사를 붙여가지고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양도 태양신, 달도 월신, 지신, 산신, 해신 다 이렇게 인격화시키는데, 그 인격화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신앙적인 어떤 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자 선생님의 어떤 이 삶을 지탱한 두 가지의 원천은
하나는 굉장히 신실한 어떤 신념이고 이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죠. 가족을 비롯해서 자기가 태어난 성 또는 환경까지를 아주 극악한 그런 환경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그걸 차고 이겨나가는 강력한 의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저는 사정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조치균 선생님이 가르쳤던 40 몇 명 되는 학생들 몇 평 안 되는 그 방은 교실이기도 하고 교회당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만 교육도 하고 바로 그런 삶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신념 못지않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기회자를 지탱하는 굉장히 큰 따라서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발명한 또는 개발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소위 종교고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을 얼마나 강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저는 학문도 좋고 예술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인간이 신앙이라고 하는 따라서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통해서 종교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문화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장 위대한 힘은 종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종교 학은 공부하지만 또 이제 그 어떤 특정 종교를 믿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듯이 이 종교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하는 자 그냥 극한 툴툴하지게서 태어난 것보다 더 험한 그런 자유환경에 태어났으면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위대한 삶을 영웅일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웅일생. 그 영웅일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학수자 선생님 나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화에서 영웅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버려집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그러다가 그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의 그 두께만큼 사람을 두껍게 만드는 거죠. 어느 만큼 고통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을 더 두텁게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위대하게 쓰려고 그러면 하느님이 더 많은 어떤 그 고통을 겪게 한다라고 하는 겪은 고통만큼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딱 마지막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영웅이었고 따라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한편의 신화를 내가 도저히 접할 수 없을 때 신화를 우리 원장님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에 또 영원히 이런 기회를 못 가질 뻔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읽었던 책을 가능하면 스캔을 떠가지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읽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애니메이션 뭐 이런 얘기 그 웹툰 얘기하시지만 저는 누군가 제 주변에 뭐 소설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많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좀 더 일종의 구체쿨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이라고 할까요? 일기에 그치는 것이 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화도 애니메이션도 기타 등등 그림도 좋고요 음악도 좋고 이 위대한 삶을 인간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김희정 선생님 또 조충현 선생님 이렇게 만나고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이런 또 하나 이제 그 빠른빼기 아까 이제 얘기했으면 김종국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이렇게 정말로 누구도 하기 어려운 그때 과정이 세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언뜻 저도 김종국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이 조충현 선생님 또 김정우 선생님 또 오늘이 얘기한 오판우 선생님 이런 분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나무가 크고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걸음이 필요하죠. 이런 인적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서 김희재 선생님은 외롭지 않고 앞으로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어려서 그 고난을 겪으셨던 만큼 앞으로 행복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기대하면서 짧은 여기 일기에 전혀 미치지 못한 그런 감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혁 교수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좀 쉬었다. 쉬었다가요? 그러시다. 한 5분 쉬었다가. 예, 그러시죠. 예, 잠깐 한 5분 잠깐 쉬겠습니다. 말씀 깎고 이 교수님 때 말씀 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라리 이성이 없었더라면 과제를 이제 과제죠. 한주 선생님, 원장님 과제를 주고 나서 드문드문 있다가 참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이 일기를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몇 번을 놀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놀란 것이 이 일기가 하루치의 일기가 한 편을 쓰더라 이런 거예요. 되게 일기를 쓰면은 처음부터 시간대별로 오늘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거를 쓰기 마련인데 여자의 일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김혜자의 일기는 그게 아니고 하루 중에 가장 그 집약적으로 느꼈던 부분을 아주 집약해서 그거를 딱 보여줘요. 딱 보여주는데 그게 한 편을 쓰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놀란 것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것이 한 편을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너는 과연 그러면 국문학자로서 어떻게 그거를 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보면서 더 놀란 것이 이게 도입하고 전개하고 결말을 하는데 그게 왜 하루치의 일기가 그렇게 도입을 하고 전개를 하고 결말을 내는 아주 치밀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문화의 전통 가운데 뭐하고 연결되는가? 그게 3분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3분. 서론, 본론, 결론인데 그러니까 본론이 길죠. 서론이 짧고 결론도 짧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장르가 있어요. 그게 시조인데 시조 중에 사설시조가 그렇습니다. 사설시조. 사설시조가 초장이 조금 짧고 중장이 길고 종장이 짧은데 그렇게 그야말로 그런 것이 편편마다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 그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70매를 썼다가 다시 어제 새벽부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쓴 게 이제 뒤에 붙이는 거예요. 뒤에 붙인 게 차라리 이성이 없었더라면의 시적 구순과 운율이라는 대목을 뒤에다 썼어요. 그게 11쪽에 있습니다.
이제 11쪽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11쪽의 부분을 좀 읽으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필자는 김혜자 씨의 그 일기로 쓰여진 이 글들을 산문을 떠나서 날마다의 기록이 한편의 산문시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간결하고 함축미가 있음을 얘기했다. 동시에 생활의 체험이 진솔하게 드러나 감동적인데 일기를 쓸 때 직접 하지 않은 하루 일과를 사건 순위나 하는 일을 나열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하루 중 가장 인상적인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더 극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앞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의 하루 일기가 아주 잘 짜여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진해를 잡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해를 잡는 얘기가 하루치 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밑에 제가 도입, 전개, 결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도입을 보면은 해마다 진해가 일찍 나는 생기미로 진해를 잡으러 갔다. 이게 도입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저기 수많은 돌을 뒤졌으나 빨간 대포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진해가 안 나왔나 생각하면서 납작한 돌 하나를 다시 뒤적일 때였다. 아, 빨간 대포가 이슬을 뒤집어쓰고 가만히 오그리고 엎드려 있지 않은가. 나는 나도 모르게 대포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기뻐 가슴이 마구 뛰었다. 달려온 진순이가 내가 잡은 진해를 보고 부러운 듯 하 웃었다. 정말 즐거웠다. 내가 잡은 진해는 10마리도 넘었다. 그 중에 큰 진해 대포도 있고 작은 진해는 꼬치도 있었다. 춘자네 집에 가서 진해를 팔았더니 5원이 되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장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전개를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열심히 잡아서 부지런히 잡아서 돈을 모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게 시예요, 시. 한편의 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한편의 시라고 안 할 수 있겠어요? 시가 별건가요? 이렇게 한편의 시를 썼는데 한편의 시가 그렇게 도입하고 전개하고 결말을 딱딱 맺어가요. 이게 전체가 그렇다 이런 얘기, 전체가. 그러니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일기를 쓴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난중일기나 그죠? 안내일기나 여가일기나 그렇게 유명하다는 일기들이 이렇게 잘 짜여진 구성으로 써진 것을 못 봤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이제 그야말로 문화유산이 됐잖아요. 문화유산이 될 정도로 유명한 것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기가 전체가 시 하나하나가 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 뒤에도 애가 쭉 나옵니다. 애가 나오는데 어느 것을 갖다 놓고 봐도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볼매 할머니 얘기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수정이 할머니 얘기도 그렇고 그죠? 그 울산에 물길로 가고 그죠? 참 이런 거 기가 막힌 거죠. 아침에 일찍이 울샘으로 물을 길러 갔더니 물이 떨어졌다. 또 그 먼 생기미까지 물을 길어 올 생각을 하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도입이야, 도입. 도입이 좀 길죠? 초장, 중장, 종장이 다 길어집니다. 사설시조는 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장이 아무튼 길죠.
정계가 물을 길어다 놓고 보리를 찧었다. 어머니께서는 손과 발이 터져 고생을 하신다. 손이랑 발이 아파서 보리도 잘 못 찧으신다. 내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 그런데도 때때로 집안일이 실증이 나는 것은 힘이 겨워서일까. 그런데 막판에 가서 아니야 그러지. 내가 게으른 탓이야.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모자란 탓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모든 정편이 그렇게. 그러니 제가 아주 충격을 먹어요. 아, 이렇게 써진 일기가 과연 있었을까. 그래서 이 전편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이거를 학계에 이제 좀 학술지에다 이렇게 토고를 해서 낼 생각인데요. 보면은 그 안에 삽입시, 그러니까 동시로 쓴 작품들 있잖아요. 동시로 시라는 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의식하고 쓴 작품들, 거기의 작품들은 굉장히, 거기가 제가 적었습니다만은 서정성이 탁월한 동시보고다 그래가지고 맑고 투명한 순수지향의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성을 추구하고 삶의 의지를 지향하는 정신도 보여주고, 동시에 14살 먹은 애가 뭐 이렇게 조숙해요. 깜짝 놀랄라마는 작품도 있잖아요. 거기 사람의 이면에 놓인 이중성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요. 그런 작품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은 사람 변덕장이 봄이 오면 여름이 그리워지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그리워진다. 사람은 정말 변덕장이 봄이 오면 겨울도 즐겁다지만 바람 불고 파도 일면 봄을 그리는, 뭐 사람 변덕장이 그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간사한 구름 보면은 우리 양성기 선생이 이 작품 보고 놀랬죠. 양성기 선생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저분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많은 직장생활하고 호등노선을 하고 이제 군내면에 가서 정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금년 초부터 시작한 60, 70편의 시를 썼어요. 근데 전부 다 체험적인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좋은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걸 보고 그래 이 작품 보고 그런 거예요. 달리면 환하고 시름스러운 얼굴을 가졌다. 달리면 우리의 거울. 별님은 작은 아가씨 중에도 예쁜 아가씨. 밤마다 예쁜 얼굴로 방긋방긋 웃으신다. 구름은 간사한 마음이 약해서 곧잘 변한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 요리조리 변한다. 저 높고 넓은 하늘나라는 뜻도 높고 마음도 넓다. 시원한 달님도 예쁜 별님도 간사한 구름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늘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달님 별님 얘기를 했다가 간사한 구름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늘이라는 커다란 것이 이렇게 다 품는다. 굉장히 이게 14살에서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 작품들이 정말 문학사적인 어떤 가치로 따졌을 때 전혀 이 전편이 전부 다 하나의 시가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삽입시들이, 동시들이 이렇게 순도 높은 그런 시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료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런 일기가 없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마땅히 국문학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절대 공시사가 아니고, 그래서
애자씨가 이런 놀라운 것이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물론 이제 그 3분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그야말로 창작의 비밀 같은 게 그 안에 스며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애자씨가 그동안에 이렇게 글을 안 쓰셨대. 안 쓰시고 뭐 어디 나가서 조그만 상 같은 거 받으시고 그러기는 하셨다는데 지금도 안 늦으셨다. 지금도 안 늦으시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 양성이 같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 애자씨의 정말 이 일기 우리가 귀중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객석에서 질문 주시면 질문 받고 조 교육장님 추가 말씀 간단히 듣고 이렇게 우리나라 일기를 쓰셨던 우리 주인공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 내용 들으면서 45분쯤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객석에서 질문 주실 분 계시면 제가 마이크 가지고 가겠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시험이 됐든.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에 기록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일부러 안 쓰시는 것이었는지. 58년 전 거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산수 시험 8점 맞은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일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없어서. 예. 공부는 별로 못했어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혹시 추가 질문 주시면 답 주실 때 같이 그대로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원장님한테 이 일기책을 받아서 하루 아침 딱 아주 정말 감명 있게 읽으면서 한 2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초등학생 일기가 이 정도로 훌륭한 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가장 일기의 표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기책을 가지고 최근에 요즘 학생들 일기쓰기 교육을 시키는 표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나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영화가 된다 하면 아주 대히트를 치겠다. 혹시 우리 김혜자 선생님 이것을 유명한 영화 작가가 이걸 영화로 한번 해볼란다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게 그 영화가 된다면 현재 정말 외딴섬 외병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다면 현재도 외병들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외병도에 살고 계신 선생님들 외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걸 적극 저도 그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충기 교육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6년 동안 사시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 그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1학년, 2학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일기를 보다 보니까 중등학생들도 가르치셨어요. 정말 혼자 힘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 청파학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청파학원을 정말 우리 그 김혜자 선생님의 일기 내용으로는 선수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혼자서 하셔가지고 단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놀고 있으니까 그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그것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진도교육센터 전학사 김성만입니다. 네, 저는 이제
김혜자 작가님께 질문이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 달 전쯤에 저희 문화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책의 존재를 알았고요. 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교육 자료로서 좀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교육자님과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장학생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았고요. 사실 저희가 이 매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과 그 자료를 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기의 내용을 좀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일기의 내용을 좀 이 교재에 교과서에 좀 실어가지고 사용해도 될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교육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좀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사용했던 과거의 향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내용이 주제인데요. 좀 어떤 내용들 추가해가지고 변형해서도 사용 가능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 해줘요? 세분 주셨는데 순차적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예방도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구, 호수, 또 선식을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 네, 그 인구 문제는 나온가요? 네, 나옵니다. 인구 문제는 제가 근무했을 때는 25호에 135명 정도 됐어요. 그랬다가 제가 재작년에 참 오랜만에 거기를 가보니까 목사님 오고 한전 직원 2명 오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11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장님 오고 아마 서너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목포에 살다가 여름철은 들어가고 그렇게 적은 섬이 돼서 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저로서는 이런 섬들이 앞으로 공도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진에 보면은 모래밭이 아주 넓었어요. 뭐 시골에 작은 학교 운동장 정도로 모래밭이 넓었는데 이거 현대화된다고 방파제를 쌓아버리니까 그 모래밭이 거의 없어진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여기 예자가 13살, 4살 됐을 때 그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꽁보리를 보리 방아에다 찍어서 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상상이나 됩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이제 도구통에다 찍어서 밥을 해내고 또 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제가 6년 동안 그 근무하면서 민물 가지고 목욕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목욕은 바다에 가서 하고 아침에 세수하는 물도 아까웠어 항상. 아이들이 그 먼 데서 벌벌 떨면서 길어다 준 그 물을 아까워서 그렇게 물이 어려운 데서 그러니까 방금 교수님 참으로 이제 훌륭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꾸밈없이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 실감나는 그걸 그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좋은 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아이들 아까 시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도하면서 시험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 그렇게 도시 아이들처럼 그렇게 주눅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자 큰 오빠가 김한종인데 애석하게 일찍 세상을 떴는데 내가 보기에는 공부를 대단히 잘하는데 이래로 본교 학생들에게만 교육감상을 줘. 분교 아이들은 아예 젖혀놓고 그래서 교장한테 한번 요구를 했어요. 아이들 실력을 제대로 한번 평가해보자. 교실에서 평가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6학년 2개반이었는데 본교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때 6학년이 5, 6명 되고 운동장에다 전부 앉혀놓고 1m 간격으로
떼어서 앉혀놓고 시험을 한번 평가를 하자. 그랬더니 여자 오빠가 90점 정도 나오고 그 밑에 2위인 본교 아이가 60몇 점, 한 30여 점 차이가 나와버리니까 더 이상 누가 뭐 반대하지도 않고 교육감상을 그 적은 분교에서 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제 제자들도 7, 8명 왔는데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 보고 평가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따지고 어쩌고 그러지는 않고 아이들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성 바르게 굳게 그런 아이들 만들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자매결연 맺어진 이리여고라든가 그 학생들을 그 가난한 섬마을에서 초청해서 2박 3일로 잔치를 벌린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심성만 고운 아이들로 길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그렇게 했었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질문하신 청파 학원을 그 사설 학원이죠. 내가 이제 설립한 것이고 내가 원장이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나온 애들은 중학과정, 중학교 강의로 갔다가 또 이제 글자를 모르는 자모들이라든가 여기 수정이 왔는데 수정이 엄마도 내 제자입니다. 또 마을에 소목이는 아이들 목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소목이는 아이들 머슴들이 또 몇 명 있었는데 그 애들에서는 초등반으로 해서 문자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청파 독서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기 누구 왔는데 그 이제 독서회장 이정령이 거기를 회장을 시켜 가지고 마을 기풍이라든가 마을 청소라든가 모두 그런 활동도 시키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에 일어났는데 저는 64, 5년경에 새마을 운동했어요. 그것들이 모두 내가 뭐 어떤 큰 꿈이 있어서가 아니고 1년만 거기 있다가 나오려니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1년만 더 있어 달라 교육청에다 진정하고 어쩌고 그래서 1년 한 것이 6년은 살아버렸습니다. 그 6년 산 것이 제 인생의 커다란 이제 계기가 되고 자극이 되고 내 삶에 뭐가 됐다 하는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아무튼 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애자를 그 다음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리고 졸업 후로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극을 주고 그랬으면 훌륭한 문필가가 됐을 텐데 제사하느라고 저도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못 가졌던 건 참 아니다. 아닙니다. 참 안 됐다. 아니요. 이제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이제 정말 우리 진도가 외병도가 나온 훌륭한 여류 작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구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주강현 우리 작가님이라든가 조규진 선생이라든가 모두 훌륭한 분들 계시고 오는데 우리 주강현 선생 글을 보면 수필이나 시가 제 양반은 필만 들면 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쉽게 잘 쓰시고 훌륭한 분이신데 앞으로 좀 글 좀 쓰기 이 자리에 빌려서 권장합니다. 아까 그 객석에서 나온 질문 답 주시죠. 교재로 아이들 지도하는 자료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영화 문제가 나왔는데 실은 1970년대 중반인가 영화라도 하자고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모포까지 그 촬영팀이 내려와서 3, 4일 묵으면서 하필 그때 이제 바람이 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외병도는 못 들어가고 그런다는 연락을 받고 적어도 합류하기로 했다가 그 뒤로 무산된 적도 있고 또 어느 소설가가 김매자를 모델로 해서 단편 소설을 써서 발표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예, 키도 적고 여기 지금 와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들을는지 모르는데
그 추운 날 양말도 신어보지도 못했고 내복도 입어보지도 못했고 그때 3, 4학년 모두 다닐 때는 그 뒤로 이제 뭐 중학교 다니고 어른 될 때는 내복도 입고 또 다 그랬을 테지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을 보니까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참으로 뭐 기와집은 구경도 못하고 초가집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이 정현봉이라고 학교에서 가까운 옆에 집 그 집이 조금 나고는 거의 그렇게 어렵게 지냈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지금. 예. 그 속에서도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그대로를 쓰니까 이런 실감나는 일기가 됐죠. 꾸미지 않고. 예. 제가 그 김혜자 선생님 책을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게 그때 진도초등학교 근무할 때 그 진도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우리 그 한글 문법이 바꿔지면서 책을 많이 버려놨었어요. 그 책 보면 진도초등학교 진도국민학교 그 고문이 찍어져 있는데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학생들 읽기 쓰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못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졸는데 애기들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일기 주제가 조금만 좀 이렇게 그 일기 같이 또 넘겨보고 싶은 책이 아닌데 그 김혜자 선생님 책이 그 정말 마음에 있고 그 일기 쓰는 형식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애기들 일기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보려고 우리 집 우리 그 현관에가 그 서재가 있었는데 안 봐지니까 책을 다 버렸어요. 우리 창배도 지금 큰 도서관 멋있고 지금도 있는데 그 책을 차마 못 버렸어요. 그리고 갖고 있다가 이제 퇴직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우리 손주들한테도 일기라는 게 이렇게 쓴다 그런 것을 하고 저도 타자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또 책을 또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도 이제 돌려주기가 싫은 책이었는데 묘하게 그 책 좋아하니까 또 주인한테 돌려주면서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애기들이 공부 못하면 누구 책임이냐면 사실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조충기 교육장님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 것을 보면서 저도 수련해서 그러면서 야학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묘하게 뭐좀 잊어버렸는데 야학을 하시고 그 책을 보면서 그때 그 조충기 그 살아오신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 생각을 했고 네, 우리 조기진 선생님이 이 일기장을 지금까지 보관해 오셔서 그 결과로 오늘 같은 행사도 있게 되고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을 예병도 분들이 너무도 어렵게 살았는데 그 뒤로 가서 보니까 격세지감이 든다. 상전모처럼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을 정경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학교 바로 뒷산 내 자던 방 그러니까 뭐 학교도 뭣도 아니었어요. 이제 옛날 다른 마을의 고가를 뜯어다가 거기다 마을 주민들 힘으로 지었다고 해서 한쪽은 한 10평쯤 되는 교실이고 한쪽은 이제 제가 사는 방하고 부엌이었는데 바로 문을 열면 뒤에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었고 그 소나무 숲에 그러니까 내가 자는 방에서 한 7, 8m, 11m 되면 초원이 있었고 초원 들어보셨어요? 초원이 있고 또 아이들이 죽으면은 초원으로도 안 만들고 묶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놓고 문을 열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와서 어머니들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저녁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거기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소나무도 거의 다 죽어불고 학교 터도 이제 터만 남아불고 그 뒤에 소나무도 없고 그렇게 환경이 변화가 됐대요 이제.
그래서 현대화된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서 실감을 했습니다. 예. 그 일기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 동생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김예순 동생하고 또 막내 동생이 오셨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 불렀던 이름이 예순아, 그리운 내 동생 예순아. 그 일기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안 오신다고 들었는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순 씨 하면 언니 상상하면서 나서 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당시에는 다 똑같은 걸 알고 살았거든요. 열심히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스트레스 없었고, 저희도 선생님들도 저희가 1학년이나 되니까 2학년 모르지만 일기를 다 썼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언니한테 주어진 우리 언니 앞길에 나가는 어떤 축복이었고, 아무래도 문장도 더 나았었고 다 쓰기는 썼지만, 근데 저도 그 언니 일기를 한 번이라도 아마 거의 끝까지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그 기억이 나는 게, 언니가 이제 도시 와서 살고 이러면서 제 이름이 가장 마지막에 가면은 전부 다 내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고향이 지금도 항상 가고 싶고 싫지는 않아요. 싫지 않고 항상 그립고, 그때가 스트레스 더 없었고 지금은 더 행복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좀 늦었어. 그래도 저희는 그때가 너무 그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슬프기도 했어요. 우리 오빠들이라든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저희도 나이가 70이 이렇게 다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저렇게 존경하시고 그래서 너무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우리 언니 때문에 통수 시간 때도 고향을 사실은 잘 못 가요. 살다 보니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때도 통수 시간 때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언니 그 일기 때문에 국립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거기 또 가서 너무 그때도 반가웠고 감사했고, 근데 오늘도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향분들 못 걸치고 오빠들도 오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동네 이장님이랑 이렇게 와서 얼굴도 보고 여러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어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가장 많이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언니가 쓰는 글이지만 일기라고 했지만은 어떤 소설이 아니고, 소설은 어떤 지명을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직접 그 당시에 같이 살았고, 그 이름의 그 주인이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살고 저희도 그렇게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가장 많이 올라있는 현재 작가 중에서 이 가까운 자극이 이청준 선생하고 박완서 선생인데, 박완서 선생은 나이 40 넘어가지고 그렇게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도 아까 이렇게 뜻을 받들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추후 이제 진도교육에서 그 일기 반전 이걸 책자로 새롭게 재편집해가지고 쓴 번역을 쓴다 했었을 때, 우리 그 산골마을에서 주 아이들이 썼던 이효덕 선생이 그 지도에서 쓴 아이들 일기 중에 뭐 일하는 아이들, 무조건 농부가 되겠지, 이런 내용들은 또 이제 그 육지지만은 또 그 아이들대로 그 많은 그 애환이 담겨져 있고, 강원도 정선에 또 써졌지만 그 탐관마을 그 아이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도해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이렇게 글들을 저도 참참히 보면서 이쪽은 육지에서, 이쪽은 탐방에서, 이쪽은 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21세기에 맞게끔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해서 저도 이제 고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여기 막내 동생도 와 있습니다. 내자 막내 동생. 안녕하십니까.
막내 동생 김영동입니다. 원장님이나 김동훈 제일 유능하신 분들만 다 계신 걸 어찌 알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충희 선생님, 감히 저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라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우리 또 예병도와 또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조충희 선생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님께서 글을 쓰시고 하셨으면 참 능력이 쓰셨을 텐데 저도 또 거두셔가지고 누님 덕분에 공부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 하셨는데 저도 그냥 취미로라도 이렇게 시기를 선생님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그런 평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이 자리 의견 끝나지 말고 우리 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다 했는데 우리 조동면 같은 경우는 진도에서도 굉장히 낙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매도만 개발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예병도는 이럴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선배님도 계시고 우리 이장님도 다 계시는데 이런 기회에 과사도로에서 조도에서 우리 어디죠? 세방날 쪽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곳이 없습니다. 조도 방향으로 보시면 이러듯이 예병도까지 이번 기회에 그냥 누님 요 하나 기념하고 조충희 선생님 감사한 거 끝나지 말고 정말 만들 수 있으면 영화도 좀 나오고 또 이렇게 책장을 해서 또 교육도 되고 이렇게 좀 만들어져서 저희 집에 지금 폐가가 됐습니다만 좀 이렇게 터가 됐든 초가집으로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김수정이도 한 말씀 하시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아리안 시네마에서 세 방의 빛을 영상시사의 김대현 감독님께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겠지만 일단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충희 선생님하고 김혜연 선생님한테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